어머니 왜 때리세요? 어머니, 왜 때리세요? 왜 때리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사연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공감합니다 한마디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일 평범한 식사. 왜 때렸어요? 며느리 김은영이 물었을 때 시어머니 박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며느리를 쳐다볼 뿐이었죠. 뺨을 때린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너짐 때문이었죠. 72년을 살면서 한 번도 누구를 때린 적 없던 여자가 그날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요.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요. 사람들은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다른 가족들도요. 박정순만이 알고 있었죠. 그 뺨을 때린 진짜 이유를요. 50년 전 일을요.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2023년 10월 15일 오후 1시 박정순의 집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 김도현과 며느리 김은영. 결혼 3년 차 부부예요. 도연의 누나 가족도 왔고요. 총 8명이 모였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 모임이었어요. 박정수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나물, 전. 상을 가득 채울 만큼 만들었죠. 며느리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12시쯤 되었을 때 누나 김소희 가족이 왔어요. 어머니. 소희가 밝게 인사했어요. 박정순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소희를 보는 표정은 부드러웠어요. 며느리를 볼 때와는 달랐죠. 일시가 되어 식사 시간이 됐어요. 박정순이 음식을 차렸어요. 식탁은 풍성했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소희가 말했어요. 먹자. 박정순이 짧게 말했어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처음엔 조용했어요. 음식 먹는 소리만 들렸죠. 갈비찜 맛있어요, 어머니. 소희가 말했어요. 박정수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갈비를 먹는 모습을요. 젓가락을 드는 모습을요. 그 순간 과거가 떠올랐어요. 50년 전이요.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식사가 계속됐어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범한 대화들이요. 하지만 박정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음식만 먹고 있었죠. 가끔 며느리를 쳐다보면서요. 은영은 그 시선을 느꼈어요. 불편했어요. 은영아, 반찬 더 먹어. 소희가 권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은영이 대답하고 나물을 집었어요. 그때 박정순이 갑자기 말했어요. 그 나물 말고 다른 거 먹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식사가 중반에 접어들었어요. 사람들은 거의 배를 채웠어요. 소희가 디저트를 가져왔어요. 제가 케이크 사왔어요. 케이크를 꺼내서 접시에 담았어요. 은영도 케이크를 받았어요. 포크로 한 입 먹었죠. 맛있네요. 그때였어요. 박정순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밀렸어요. 소리가 컸어요. 모두가 깜짝 놀라 박정순을 봤어요. 박정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변했어요. 차갑던 눈빛이 이제는 무언가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박정순이 며느리 쪽으로 걸어갔어요. 천천히요. 은영은 숨을 멈췄어요. 박정순이 은영 앞에 섰어요. 어머니 무슨...
은영이 말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박정순의 손이 움직였어요. 빠르게요. 손바닥이 은영의 뺨을 때렸어요. 짝! 소리가 식탁에 울렸어요. 순간 모든 게 멈췄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은영은 뺨을 감싸 쥐고 있었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박정수는 손을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죠. 눈물도 없었어요. 어머니. 도연이 소리쳤어요. 뒤늦게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다가갔죠. 왜 그러세요? 하지만 박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때렸어요?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정순을 올려다보면서요. 하지만 박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며느리를 쳐다볼 뿐이었죠. 대답해 주세요. 왜 저를 때린 거예요? 은영이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박정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어요. 혼자요. 전화 갈게요. 은영이 일어났어요. 뺨을 감싼 채로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은영아. 도연이 따라갔어요. 잠깐만 이야기 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당신 어머니가 날 때렸잖아요. 은영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이유도 모르게요. 설명도 없이요. 은영은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요. 부엌에선 박정순이 혼자 서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50년을 참아온 사람이에요. 평범해 보였던 일요일 오후가 끝났어요. 하지만 가족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의 손바닥으로요. 설명도 사과도 없이요. 남은 건 충격과 의문뿐이었어요. 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때렸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박정순만 알고 있었죠. 50년 전부터 품고 있던 비밀을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신이 얼어붙은 식탁. 뺨을 때린 손바닥 소리가 식탁에 울린 후 5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소희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아이들만이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요. 은영의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죠. 왼쪽 뺨이요. 은영은 그 뺨을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어요. 뜨거웠어요.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컸어요. 왜요? 왜 자기를 때린 거예요? 박정수는 여전히 며느리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은 옆으로 내려놓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분노도 후회도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죠. 어머니. 도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요. 의자가 뒤로 넘어갔어요. 왜 그러세요? 왜 은영이를 때리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정수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넌 상관하지 마.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무슨 상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 아내잖아요. 도연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소희도 일어나서 물었어요. 은영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러세요? 그건 박정순이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도연이 다그쳤어요. 은영이가 뭘 잘못했어요?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침묵이 흘렀어요. 박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설명해요?
50년 전 일을요?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시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뭐가 문제예요? 박정순은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이유는 없어. 박정순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은영은 숨이 막혔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요? 어머니, 소희가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을 때렸으면 이유를 대셔야죠. 이유 없어. 박정순이 반복했어요. 분위기가 더 차갑게 식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진정하시고 이야기 좀 하시죠. 이야기할 거 없어요. 박정순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내 집에서 나가면 돼. 나가라고요? 은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나가. 박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나갈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은영아. 도연이 아내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은영은 손을 뿌리쳤어요. 손 떼요.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은영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날 때렸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어머니가 잘못하셨어. 내가 사과드릴게. 사과는 당신 어머니가 하셔야죠. 은영이 박정순을 봤어요. 하지만 박정순은 고개를 돌렸어요. 됐어요. 이제 알겠어요. 은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날 싫어하시는 거죠. 처음부터요. 은영아,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맞잖아요. 은영은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었어요. 은영아, 미안해. 도연이 작게 말했어요.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은영이 도연을 봤어요. 어머니가 날 때렸을 때 당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당신도 어머니 편이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됐어요. 이제 지쳤어요. 은영이 문을 열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도연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멍하니요. 아내가 떠났어요. 어머니가 때려서요. 거실로 돌아갔어요. 박정수는 여전히 식탁 옆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그러신 겁니까? 박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세요. 도대체 은영이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 도연이 소리쳤어요. 박정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을 봤어요. 너는 몰라도 돼.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내인데 어떻게 몰라도 돼요? 그냥 모르는 게 나아. 소희가 도연에게 다가왔어요. 도연아, 누나, 이거 말이 돼? 어머니가 왜 저러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소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정순이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들어가 볼게. 소희가 말했어요. 박정순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어머니, 소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박정순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짧은 대답이었어요. 은영이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 사람을 때리시면 안 되잖아요. 소희가 말했어요. 알아. 아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 박정순이 처음으로 이유 같은 걸 말했어요. 뭘 참을 수 없으셨는데요? 박정순은 설거지를 멈췄어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어요. 나 혼자 있고 싶어. 나가줘. 박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희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어요. 부엌을 나왔죠.
말 안 하셔. 혼자 있고 싶으시대. 소희가 도연에게 말했어요. 뭐라도 말씀하셨어? 참을 수 없었대. 그게 다야.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 오늘은 그냥 갈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아. 소희 가족이 집을 나갔어요. 도연도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를 봤어요. 박정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갈게요. 어머니, 도연이 다시 불렀어요. 박정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은영이한테 사과하세요. 도연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잘못하셨어요. 사과하셔야 해요. 나는 잘못 안 했어.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너는 이해 못해. 왜요? 그냥 못해. 도연은 집을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차에 타서 한참을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없는데요. 박정순의 집은 조용해졌어요. 혼자 남은 박정순은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식탁이 보였어요. 박정순은 손을 봤어요. 며느리를 때린 그 손을요.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왜 때렸을까요? 며느리는 잘못이 없어요. 문제는 박정순 자신이에요. 50년 전부터 품고 있던 상처예요. 박정순은 눈을 감았어요. 과거가 떠올랐어요. 22살 때예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였어요. 이순이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자기를 배신했어요. 남편을 탐냈거든요. 박정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으로요. 50년 만에요. 미안해. 은영아. 작게 중얼거렸어요. 밤은 깊어갔어요. 박정수는 혼자 소파에 앉아 울었어요. 무너진 가족을 생각하면서요. 자기가 만든 균열을요. 신3 갈라진 가족.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영은 친정에 있었어요. 도연이 매일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은영은 방 안에만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뺨에 멍이 보였거든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빨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은영의 어머니 최명자는 걱정스러웠어요. 딸이 결혼 후 처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뺨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맞았다고 했죠. 어떻게 며느리를 때려? 말도 안 돼. 하지만 은영은 그저 울기만 했어요. 엄마, 그냥 있게 해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은영의 아버지 김철호도 화가 났어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죠. 도연아, 이게 무슨 일이냐?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사과를 받아야지. 도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박정수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소희가 찾아가서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은영이한테 전화라도 하세요. 사과하셔야죠.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람을 때리고 잘못이 없다고요? 소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애가 먼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박정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소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이와 은영이가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갈라지면 되지. 박정순이 차갑게 말했어요. 소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안 해. 이틀 후, 도연은 직접 장인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최명자가 문을 열었어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은영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은영이가 안 만나고 싶대. 제발 부탁드립니다. 5분만이라도. 도연이 간청했어요. 최명자는 한숨을 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나왔어요. 들어와요. 은영이가 만나준대요. 도연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은영아. 도연이 다가가려 했어요. 거기 서요. 은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도연은 멈춰 섰어요. 앉아요. 도연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뭐하러 왔어요? 은영이 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자. 싫어요. 은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시어머니가 사과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그럼 할 이야기 없어요. 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영아, 제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어머니가 왜 날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정말 몰라요? 은영이 도연을 똑바로 봤어요. 3년 동안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날 싫어한다는 걸. 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은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년 동안 전 혼자였어요. 시어머니한테 미움받으면서도 참았어요. 당신한테라도 기대려고 했는데 당신은 항상 중립이었어요. 은영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편도 내 편도 아닌. 도연은 반박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은영아.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는 잘할게. 앞으로요? 은영이 웃었어요. 앞으로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도연이 불안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사과 안 하시잖아요. 설득할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일주일 드릴게요. 은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시어머니한테 사과 받아오세요. 일주일은 너무 짧아. 그럼 2주. 그게 끝이에요. 은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만약 사과 안 하시면. 은영이 도연을 봤어요. 우리 이혼해요. 도연은 숨이 막혔어요. 무슨 소리야? 이혼은 무슨. 전 진심이에요. 은영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더 이상 못 참아요. 은영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도연은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최명자가 나왔어요. 도연아, 장모가 한마디 할게. 네, 어머님. 우리 은영이 3년 동안 참았어.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런데 뺨을 맞았어. 이유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사과를 받아와. 도연은 장인 집을 나왔어요. 차에 타서 한참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해요? 그날 저녁 소희와 도연은 함께 어머니 집에 갔어요. 박정수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 소희가 불렀어요. 왔니? 박정수는 아들을 봤어요. 앉아라.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소희가 입을 열었어요. 은영이가 도연이한테 이혼 이야기했대요. 박정수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래. 어머니, 그게 다예요? 아들 결혼이 깨질 수도 있는데? 그건 도연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도연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연아, 아들 결혼이 깨져도 상관없으시다고요? 너는 내 아내를 지켜야지. 지키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가 사과를 안 하시잖아요.
박정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나는 사과 안 해. 왜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사람을 때리고 잘못이 없어요? 도연이 따졌어요. 그 애가 먼저 잘못했어. 뭐려?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도연이 테이블을 쳤어요. 소희가 도연을 말렸어요. 도연아, 진정해. 진정이 돼요? 어머니가 이유도 안 말씀하시는데. 어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소희가 애원했어요. 은영이가 뭘 잘못했어요? 박정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너희는 모르는 게 나아. 왜요? 말해봤자 이해 못해. 해보세요. 우리가 이해할게요.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말 못해. 어머니. 도연이 소리쳤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이러다 제 결혼 깨져요. 그럼 깨지는 거지.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제 어머니 맞으세요? 박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어요. 소희와 도연은 식탁에 남았어요. 누나, 어머니 왜 저러는 거야? 도연이 작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뭔가 큰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뭔데? 왜 말을 안 하시는 거야? 두 사람은 일어났어요. 어머니, 우리 갈게요. 소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발. 도연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박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소희와 도연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누나, 이제 어떡하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저러시면 은영이한테 뭐라고 말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소희가 입을 열었어요. 혹시 뭐? 어머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 과거? 응. 은영이랑 관련된. 내가 알아볼게. 어머니 친구분들한테 물어보고. 고마워, 누나. 괜찮아. 우리 같이 해결하자. 그날 밤 모두가 잠들지 못했어요. 은영은 친정방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은 빈집에서 천장만 바라봤고요. 소희는 어머니 과거를 어떻게 알아낼지 고민했어요. 가족은 이미 갈라져 있었어요. 뺨을 때린 순간부터요.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어요. 2주라는 기한을 향해서요. 과연 이 가족은 다시 모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뭔가 변해야 한다는 거요. 누군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거요. 그 움직임은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사숨겨진 과거. 박정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보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머릿속은 과거로 가득했어요. 50년 전 일이요. 며느리를 볼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순희의 얼굴이요. 배신의 순간이요. 박정수는 눈을 감았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갔어요. 1973년 여름이었어요. 박정수는 24살이었고 결혼한 지 1년이 됐죠. 남편 김영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행복한 신혼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인, 임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정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그때 순이가 있었어요. 이순이, 박정순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언니 괜찮아. 나중에 될 수도 있어. 순이는 항상 위로해줬어요. 순이는 자주 박정순네 집에 왔어요. 영수도 순이를 좋아했어요. 정순이 친구니까 내 동생이기도 하지.
세 사람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순이는 달랐어요. 순이는 영수를 보면서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영수의 다정함이 좋았어요. 순이는 영수를 사랑하게 됐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친구의 남편이니까요. 1974년 봄이었어요. 박정순이 친정에 갔을 때예요. 영수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때 순이가 찾아왔어요. 형부, 언니 부탁으로 반찬 가져왔어요. 순이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청소를 시작했어요. 1시간쯤 걸렸죠. 다 했어요. 이제 깨끗해요. 고마워, 순이야. 순이는 거실에 앉았어요. 영수 옆에요. 너무 가까웠어요. 형부, 요즘 힘드시죠?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순이가 말했어요. 언니가 정말 행복하겠어요. 순이는 영수의 말을 들으면서 질투가 났어요. 형부, 순이가 가까이 다가갔어요. 너무 가까이요. 영수는 당황했어요. 순이야, 뭐해? 형부, 나도 형부를. 순이가 영수의 팔을 잡았어요. 영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순이야, 정신 차려. 형부, 나 형부 좋아해요. 무슨 소리야?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정순이 남편이야. 알아요. 하지만 집에 가. 그리고 이 일은 잊어. 영수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순이는 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다시 찾아왔어요. 형부, 저 다시 왔어요. 순이야, 왜 또 왔어? 순이가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나 진짜 형부 좋아해요. 순이가 영수에게 안겼어요. 영수는 순이를 떼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순이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박정순이 들어왔어요.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봤어요. 남편과 친구가 안고 있는 모습을요. 뭐 하는 거예요? 박정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영수와 순이는 깜짝 놀라 떨어졌어요. 정순아, 이건 오해야. 언니. 순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박정순은 순이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뭐가 미안한데? 박정순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내 남편한테 안긴 게 둘 다예요. 나가. 당장 나가. 박정순이 문을 가리켰어요. 순이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정순아,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영수가 다가왔어요. 순이가 갑자기 안긴 거야. 박정수는 남편을 봤어요. 진심인 것 같았어요. 박정수는 남편을 용서했어요.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순이는 용서하지 못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배신했으니까요. 그 후로 박정수는 순이를 만나지 않았어요. 순이는 결국 이사를 갔어요. 박정순의 눈앞에서 사라졌죠. 5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잊을 수 없었어요. 남편 영수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박정수는 홀로 남았죠. 그리고 3년 전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어요. 김은영이요. 박정수는 은영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순이와 너무 닮았거든요. 얼굴이요. 목소리요. 물론 다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박정순에게는 똑같아 보였어요. 은영을 볼 때마다 순이가 떠올랐어요. 50년 전 배신의 기억이요. 박정수는 참으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은영의 행동 하나하나가 순이를 떠올리게 했어요. 젓가락 드는 법이요. 말하는 투도요. 박정수는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어요. 은영을 대할 때마다 차갑게 대했어요.
3년 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그날 식사 자리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은영이 갈비를 먹는 모습이 순이와 똑같았거든요. 박정수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은영을 때렸어요. 하지만 때린 건 은영이 아니었어요. 순이었어요. 50년 전 자기를 배신한 그 여자였어요. 박정수는 눈을 떴어요.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거실이 보였어요. 텔레비전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요. 박정수는 일어나서 침실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어요. 꺼내서 펼쳤어요. 박정순과 순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어요. 둘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처럼요. 박정수는 그 사진을 오래 쳐다봤어요. 순이의 얼굴을요. 순이야. 박정순이 작게 불렀어요. 너 때문에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짓을 했어. 눈물이 흘렀어요. 사진 위로 떨어졌죠. 미안해, 은영아. 내 잘못이 아닌데. 박정수는 사진첩을 덮었어요. 서랍에 다시 넣었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은영의 얼굴도요. 둘이 겹쳐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박정순이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끝내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박정수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요. 은영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과거를 말해야 하니까요. 새벽이 밝아왔어요. 박정수는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정순에게는 새로울 게 없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예요. 고통스러운 하루요. 박정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어요. 은영이었어요. 시어머니, 만나서 이야기해요. 이순희 선배님과 함께요. 박정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순이요? 은영이 어떻게 순이를 알아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또 문자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왜 미워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에요. 박정수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요. 50년 동안 숨긴 비밀이 드러날 시간이 왔어요. 박정수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요. 끝낼 수 있는 기회요. 50년 동안 품고 있던 고통을요. 박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만나자. 보내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요. 신오 진실을 찾아서 은영은 시어머니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왜 자기를 미워하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느껴졌죠. 친정집 작은 방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도연에게 전화했어요. 시어머니 과거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과거? 응.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도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별로 들은 게 없는데. 친구는? 친구? 시어머니 친구들 말이야. 은영이 물었어요. 김이모, 박이모. 같은 동네 사시는 분들이야. 그분들 연락처 있어? 도연은 연락처를 보냈어요. 은영은 먼저 김이모에게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모님. 저 도연이 아내 은영이에요. 아, 은영이? 어쩐 일이야?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싶어서요. 정순이는 착한 애였지. 조용하고 말없고. 김이모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 명이랑은 엄청 친했어. 누구요? 이름이 이순이었나? 이순이요? 그래, 이순이. 그 애랑 정말 친했지. 김이모가 회상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어. 언니 동생처럼. 지금도 연락하세요? 아니, 전혀. 그 애는 오래전에 연락 끊겼어. 왜요? 김이모는 잠시 침묵했어요. 글쎄, 정순이랑 사이가 틀어졌어. 갑자기. 언제요? 정순이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50년쯤 됐나? 은영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두 분은 안 만나셨어요? 응. 순이가 이사 갔다고 들었어. 혹시 이순이 씨 연락처 아세요? 아니, 나도 몰라. 전화를 끊고 은영은 메모를 봤어요. 이순이, 50년 전 친구. 갑자기 연락 끊김. 뭔가 있어요. 분명히요. 동창의 명부를 알아봤어요. 도연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시어머니,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어? 서울여고. 동창회 같은 거 하세요? 도연은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요. 이틀 후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동창회 있대. 내가 가도 될까? 왜 가려고? 시어머니 대신 가서 이순희 씨 소식 알아보려고. 토요일이 됐어요. 은영은 동창회 장소로 갔어요. 강남의 한 식당이었어요. 70대 여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 선배님 며느리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아, 정순이 며느리? 한 할머니가 반겼어요. 은영은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식사가 중반쯤 됐을 때 물었어요. 혹시 이순희 선배님 아시는 분 계세요?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순이 말이야? 순이는 여기 안 와.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순이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 들리는 소문으로는 순이가 정순이 남편한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한테 뭔가 했다는 거예요? 은영이 물었어요. 응. 정확하진 않지만 순이가 정순이 남편을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었어.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순희 선배님 연락처 아시는 분 계세요? 한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내가 갖고 있어. 은영은 빠르게 메모했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은영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순희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은영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휴대폰을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나이 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순희 선배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정순 선배님 며느리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정순이, 며느리? 네. 왜? 나한테 전화를? 이순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배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뭔데요? 선배님과 시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왜 그걸 알고 싶은데요? 시어머니가 절 때렸어요. 뭐라고요? 이순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유도 말씀 안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선배님이 열쇠인 것 같아요. 이순희는 침묵했어요. 길게요. 드디어 이순희가 입을 열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죠. 정말요? 내일 오후 2시에 홍대 앞 카페에서 봐요. 다음 날 오후 2시. 은영은 카페에 도착했어요. 구석 자리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선배님? 은영 씨? 은영은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어요. 잠시 후 커피가 나왔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선배님, 시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순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래된 일이에요. 50년 전. 들려주세요. 이순이는 창밖을 봤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순이를 배신했어요. 어떻게요? 정순이 남편을 좋아했어요. 사랑했죠. 은영은 숨을 죽였어요. 그래서요? 정순이한테 들켰어요. 남편한테 고백하는 걸. 이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후로 정순이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후회해요. 매일. 왜 그랬을까 하고. 선배님 결혼하셨어요? 네. 다른 사람과요. 하지만 정순이한테 미안한 마음은 평생 갖고 살았어요. 선배님, 혹시 제가 선배님 닮았나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순이는 은영을 쳐다봤어요. 한참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닮았어요. 얼굴이요? 얼굴도 목소리도 말투도 비슷해요. 이순이가 말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모습이랑. 은영은 이해했어요. 모든 걸요. 시어머니가 왜 자기를 미워했는지요. 은영을 볼 때마다 이순이가 떠올랐을 거예요. 50년 동안 잊지 못한 상처가요. 선배님, 시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싶으세요? 은영이 물었어요. 이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고 싶어요. 평생 하고 싶었어요. 만나실래요? 정순이가 만나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봐야죠. 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연락해 볼게요. 은영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연락해 볼게요. 정말요? 네.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예요. 은영은 박정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시어머니, 만나서 이야기해요. 이순이 선배님과 함께요. 문자를 보낸 후 은영은 이순이를 봤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대답을 기다리면서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만나자. 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만나주신대요. 정말? 이순이가 놀랐어요. 네. 내일 만나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어요. 은영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5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요. 그리고 그 진실이 가족을 치유할 거예요. 은영은 도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내일 어머니 만나. 정말? 어떻게? 이순이 선배님이랑 같이. 누나? 응. 모든 걸 알았어. 왜 어머니가 날 미워했는지. 뭔데? 내일 같이 가. 그때 알게 될 거야. 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날 밤 은영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끝날 거예요. 3년 동안의 고통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은영은 눈을 감았어요. 희망을 품고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신6 중재자의 각성. 도연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계속 휴대폰만 쳐다봤죠. 은영에게서 연락이 올까 봐요. 2주라는 기한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이순이라는 사람 알아? 이순이? 누구? 은영이가 그 사람이랑 어머니를 만나게 하겠대. 소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잠깐, 이순이. 어머니 옛날 친구 아니야? 친구? 응.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한번 그 이름 말씀하신 적 있어. 은영이가 뭔가 알아낸 것 같아.
은영이 대단한데 우리도 못 알아낸걸. 소희가 감탄했어요. 근데 도연아, 너 뭐 했어? 뭐? 은영이는 이렇게 열심히 진실 찾고 있는데 너는 뭐 했냐고. 나는 어머니 설득하려고. 제대로 안 됐잖아. 소희의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도연아, 솔직히 말해. 너 이번 일에서 도망친 거 아니야? 아니야. 너 항상 그랬어. 갈등 생기면 피하고. 소희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도연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라 은영이한테 해. 알아. 그리고 이제라도 제대로 해. 내 가족이잖아. 응, 그럴게. 도연은 결심했어요.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도연아? 박정순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도연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았죠. 무슨 일이야? 중요한 이야기 하러 왔어요. 무슨 이야기? 어머니, 이순이라는 분 아세요? 박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은영이가 알아냈어요. 어머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정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은영이랑 무슨 상관이야? 있어요. 엄청 있어요. 어머니가 은영이를 때린 이유잖아요.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은영이가 이순희 씨 닮았다고요. 그렇죠? 박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인정했어요. 어머니, 그건 은영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알아. 박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 은영이는 잘못 없어. 그럼 왜 사과 안 하세요? 그게 쉽지가 않아. 왜요? 과거를 말해야 하잖아. 50년 동안 숨긴 걸. 그래도 말씀하셔야죠.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그러면 은영이는 절대 이해 못해요.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해볼 수는 있잖아요. 도연이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전 은영이 잃고 싶지 않아요. 박정수는 아들을 봤어요. 너는 은영이 편이구나. 편이 아니에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 양쪽 다 사랑해요. 어머니도 은영이도. 도연아, 너는 몰라. 5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알 수 있어요. 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박정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순이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박정순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결혼하고도 자주 만났어. 내 아버지도 좋아했고. 도연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이가 내 아버지한테 고백했어.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도연이 놀랐어요. 내가 집에 일찍 들어갔을 때 봤어. 둘이 안고 있는 걸. 어머니. 충격이었어. 가장 친한 친구가 남편을 탐내다니. 박정순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은영이를. 그래. 은영이를 보면 순이가 떠올라. 박정순이 고백했어요. 얼굴도 목소리도 말투도 비슷해. 어머니, 은영이는 순이가 아니에요. 알아. 머리로는 알아. 하지만 박정순이 가슴을 짚었어요. 여기가 말을 안 들어. 도연은 어머니를 안아줬어요. 어머니 힘드셨죠? 박정순은 아들 품에서 울었어요. 오랫동안요. 한참 후에 박정순이 진정했어요. 도연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은영이한테 사과하세요. 어떻게? 진심으로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은영이가 이해할까?
노력은 해볼 거예요. 도연이 확신을 주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순희 씨 만나보세요. 뭐? 박정순이 놀랐어요. 은영이가 이순희 씨를 찾아냈어요. 순이를? 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더래요.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봐. 절대 못 봐. 어머니, 50년 동안 안 보셨잖아요. 도연이 말했어요. 이제 만나서 정리하세요. 박정수는 망설였어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만나볼게. 정말요? 그래. 이제 그만 끝내야 할 것 같아. 50년이면 충분하니까. 박정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은영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야죠? 당연하죠. 도연이 웃었어요. 처음으로요. 박정순도 조금 미소 지었어요. 너 오늘 다르네. 늦게라도 정신 차렸어요.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전 그동안 도망쳤어요. 알고 있었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라면, 아들이라면 제대로 해야죠. 고마워, 도연아. 뭐가요? 나한테 와줘서. 그리고 진실 말하게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도연이 어머니를 안아줬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어머니 사랑해요. 도연이 말했어요. 박정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사랑해, 도연아. 은영이도 사랑하시죠? 그래. 사랑해. 언제 만날까요? 이순희 씨랑. 내일. 안 될까? 박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 좋아요. 제가 은영이한테 연락할게요. 도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영아, 나야.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만나시겠대. 이순희 씨랑. 정말요? 은영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내일 가능해? 네, 가능해요. 제가 장소 정할게요. 사랑해, 은영아. 도연이 말했어요. 저도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도연은 어머니를 봤어요. 내일 만나요. 그래. 준비해야겠다. 박정순이 일어났어요. 마음의 준비를요. 도연은 집을 나왔어요.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밝았어요. 처음으로 뭔가 제대로 한 것 같았어요. 남편으로서요. 아들로서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50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고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거예요. 도연은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 거예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요. 제대로요. 신칠 50년 만에 대면. 다음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은영이 예약한 카페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있었죠. 은영과 도연이 먼저 도착했어요. 구석자리에 앉았죠. 긴장돼. 은영이 작게 말했어요. 나도. 도연이 은영의 손을 잡았어요. 10분 후 문이 열렸어요. 박정순이 들어왔어요. 혼자였어요. 천천히 다가왔어요. 왔니? 네, 어머니. 박정수는 며느리 옆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했어요. 도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문이 다시 열렸어요.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이순이었어요. 박정수는 숨을 멈췄어요. 5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순이도 박정순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순이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정순아.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랜만이야. 박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순이를 쳐다볼 뿐이었죠. 앉으세요. 은영이 자리를 가리켰어요. 순이는 앉았어요.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침묵이 계속됐어요. 웨이터가 다가왔어요. 커피 4잔 주세요. 도연이 주문했어요. 웨이터가 가고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오늘 이렇게 모인 건 은영이 말을 시작하려 했어요. 내가 할게. 박정순이 은영의 말을 끊었어요. 모두가 박정순을 봤어요. 50년 만이네, 순이야. 박정순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 50년. 순이가 대답했어요. 많이 늙었어. 너도. 70대 할머니가 된 얼굴들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어요. 박정순의 눈엔 차가움이 있었고요. 순이의 눈엔 미안함이 있었어요. 왜 왔어? 박정순이 물었어요. 사과하러 왔어. 순이가 대답했어요. 50년 늦은 사과지만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박정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알아. 하지만 해야 할 것 같았어. 미안하다고? 박정순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친구를 배신하고 남의 남편을 탐내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순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왜 그랬어? 박정순이 따졌어요. 왜 내 남편을, 왜 나를 배신했어? 순이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질투했어. 뭐? 너를 질투했어, 정순아. 순이가 얼굴을 들었어요. 너는 모든 걸 가졌잖아. 그게 질투할 이유가 돼? 안 돼. 알아. 하지만 순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너만큼. 박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커피가 나왔어요. 아무도 마시지 않았어요.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순희 선배님. 두 사람이 도연을 봤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도연이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뜻이야? 50년 동안 서로를 미워하며 사셨잖아요. 도연이 말했어요.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쉽게 말하는구나. 쉽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머니만 힘드세요. 박정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렸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모두가 기다렸죠. 순이야. 박정순이 입을 열었어요. 응? 너 지금 행복해?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순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행복했던 것 같아. 남편이랑? 응.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랬구나. 자식들이 있어. 둘. 순이가 말했어요. 다들 잘 자랐어. 착하고. 다행이네. 박정순이 말했어요. 진심인 것 같았어요. 너는? 순이가 물었어요. 행복했어? 응. 박정순이 대답했어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어. 10년 전에 세상 떠났지만. 미안해, 정순아. 뭐가? 내 남편한테 그랬던 게. 순이가 다시 사과했어요. 남편은 아무 잘못 없었어. 박정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괜찮아. 용서 바라지 않아. 하지만 박정순이 순이를 봤어요. 놓아줄 수는 있을 것 같아. 정말? 순이의 눈이 커졌어요. 50년이면 충분해. 이제 그만 붙잡고 싶어. 고마워, 정순아. 고마울 거 없어. 나를 위한 거야. 박정순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50년 만에 제대로요. 증오와 미안함이 아니라요. 그냥 두 할머니로서요. 풀자, 이제. 박정순이 말했어요. 응?
50년 동안의 매듭을 이제 풀자. 박정순이 손을 내밀었어요. 순이는 그 손을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순아, 악수하자. 마지막으로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박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만났어요. 50년 만에요. 따뜻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둘 다요. 은영과 도연은 그 모습을 봤어요. 감동했어요. 증오가 풀리는 순간이었거든요.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요. 박정순이 며느리를 봤어요. 은영아, 내 어머니,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박정순이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너는 순이가 아니야. 그냥 닮았을 뿐이지. 알아요, 어머니. 앞으로는 잘할게. 진짜 며느리로 대할게. 고마워요. 은영도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인정받은 것 같았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해, 은영아. 도연은 가슴이 벅찼어요. 1시간쯤 더 앉아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를요. 편안한 대화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일어날까? 박정순이 말했어요. 네 사람은 일어났어요. 카페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 박정순이 순이에게 말했어요. 너도 건강해.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순이는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박정순은 그 모습을 봤어요. 손을 흔들었죠.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박정순은 서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영이 물었어요. 응, 괜찮아. 박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집에 가요. 도연이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세 사람은 차에 탔어요. 함께요. 가족으로서요. 박정수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50년 동안 품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순이를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놓아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와도요. 가족과도요. 박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신8 새로운 시작.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영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연과 함께 사는 집으로요. 짐을 풀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고요.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고 친정으로 갔고 진실을 찾아냈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달라진 사람으로요. 다 풀었어? 도연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응, 거의. 은영이 웃었어요. 집이 좋네. 역시. 도연이 은영을 안았어요. 고마워, 은영아. 포기하지 않아서. 다음 날 일요일이었어요. 박정순이 전화를 걸었어요. 은영아, 오늘 시간 있니? 네, 어머니. 왜요? 우리 집에서 밥 먹자. 너랑 도연이. 네, 좋아요. 12시에 두 사람은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박정순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서 와.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갈비찜, 잡채, 나물, 전. 지난번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했어요. 앉아라. 박정순이 자리를 권했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응. 지난번에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먹자. 식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어요. 하지만 곧 편해졌어요. 박정순이 은영에게 반찬을 권했어요. 은영아, 이것 좀 먹어봐. 네, 감사합니다.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봤어요. 어머니와 아내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걸요.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식사가 중반쯤 됐을 때예요. 박정순이 입을 열었어요. 은영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은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지난번 일, 정말 미안했어. 박정순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머리로는 내가 순이가 아닌 걸 알았는데 가슴이 따라주지 않았어.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박정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한테 잘못했어. 3년 동안. 이해해요. 힘드셨을 거예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진짜 며느리로 대할게. 저도 잘할게요,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도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은영아, 고마워요. 노력해 주셔서. 당연한 거지. 박정순이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 네, 가족이에요. 은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이동했어요. 소파에 앉았죠. 박정순이 차를 내왔어요. 마셔.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은영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뭔데? 이순희 선배님이랑 연락하세요? 박정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응. 어제 통화했어. 정말요? 응. 30분쯤 통화했나? 옛날 이야기 많이 했어. 어떠셨어요? 이상했어. 50년 만에 친구랑 통화하니까. 박정순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 다행이에요. 순이도 많이 변했더라. 늙기도 했고 성격도 부드러워진 것 같고. 그래도 용서하신 건 아니죠?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용서는 아니야. 하지만 놓아준 거야. 오후 내내 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사진도 찍었어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저녁 6시쯤 됐어요. 우리 이제 갈게요, 어머니. 그래. 조심히 가. 현관에서 인사를 나눴어요. 다음 주에 봐요. 박정수는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처음으로요. 사랑해, 은영아.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현관에서 포옹했어요. 가족으로서요. 진짜 가족으로서요. 박정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은영과 도연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차 안에서 은영이 말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 나도. 어머니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 응. 우리도 달라졌고. 집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은영아. 응? 진짜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서. 도연이 은영을 안았어요. 다음 주가 됐어요. 세 사람은 약속대로 외식을 했어요. 강남의 한 식당이었죠.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영아, 요즘 일은 어때? 박정순이 물었어요.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어머니는 요즘 뭐 하세요?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 그리고 순이도. 이순희 선배님이요? 응. 지난주에 만났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좀 했어. 박정순이 웃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더라. 음식이 나왔어요. 세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어요. 대화가 계속됐고요. 자연스러웠어요. 강요된 게 아니라 진짜로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박정순이 말했어요. 은영아, 도연아. 네, 어머니. 나 착각하고 살았어. 오래. 박정순이 말했어요.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못 봤어. 은영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순이만 봤지.
괜찮아요, 어머니. 은영이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알았잖아요. 응, 이제야 알았어. 박정순이 눈물을 닦았어요. 은영이는 순이가 아니야. 은영이야. 네. 착하고 예쁘고 우리 도연이한테 잘해주는 며느리. 내 며느리. 박정순이 웃었어요. 은영도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고맙긴.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선선했어요. 우리 사진 찍을까? 도연이 제안했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섰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사진을 보니 세 사람 다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요. 헤어지기 전에 박정순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만나자. 좋아요, 어머니. 은영이 대답했어요. 매주 만나요. 박정수는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손을 흔들면서요. 은영과 도연도 손을 흔들었어요.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요. 당신, 우리 잘 될 것 같아. 은영이 도연을 봤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집으로 향하면서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박정순도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요. 며느리와이요. 50년 동안 과거에 묶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놓아줬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어요. 며느리와의 진짜 관계를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노력할 거예요. 은영을 위해서요. 도연을 위해서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집에 도착했어요. 박정수는 불을 켜고 거실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도연이 보낸 사진을 봤어요.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요. 박정수는 미소 지었어요. 행복하네.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오랜만이었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순이었어요. 오늘 잘 보냈어? 며느리랑. 박정수는 답장을 보냈어요. 응, 잘 보냈어. 너는? 나도 손주들이랑 잘 보냈어. 다행이다. 다음에 우리도 만날까? 순이가 물었어요. 박정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 만나자. 정말? 고마워, 정순아. 친구는 아니야. 아직? 알아. 그래도 고마워. 박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야. 박정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늦었지만 괜찮아.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뺨을 때린 이유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50년 동안 쌓인 상처였죠. 배신의 기억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요. 시작이에요. 박정순이 과거를 놓아주고요. 은영이 이해해주고요. 도연이 중재했고요.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어요. 진짜 가족으로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었죠. 하지만 이겨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상처는 오래가지만 치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용서가 어렵지만 놓아주는 건 가능하다는 거요. 그리고 가족은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박정순, 은영, 도현. 세 사람의 여정은 계속될 거예요. 완벽하지 않겠지만요. 함께 걸어갈 거예요. 가족으로서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희망이 있는 시작이니까요.